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멀리 빛나는 별들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불과 2달 전인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냉장고만 한 인공위성이 우주로 올라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챗GPT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전기 때문에 고생하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우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현재 전기를 쓰겠다고 신청한 신규 데이터 센터가 150곳이나 됩니다. 이들이 요청한 전력 용량이 9.36GW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2023년 말 기준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161곳의 총용량이 2.57GW인데 그것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2030년까지 전력 인프라를 4배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발전소를 하나 짓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 주민 동의, 건설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70%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 732개 중 601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수도권에 몰릴까요? 고객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연결 속도가 빠르고 IT 전문 인력 수급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전력망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국가 전력망의 47%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데 수도권 발전 비중은 18%에 불과합니다. 즉, 서울과 경기권이 소비의 중심이지만 발전은 지방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415TWh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전력 소비의 1.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거의 8할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게 945TWh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뛰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쓸까요? AI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고 이 컴퓨터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7배에서 8배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이병훈 교수 연구에 따르면 AI 서버는 CPU 중심의 일반 서버보다 월등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특히 GPU 중심의 AI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는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 열을 식히려면 냉각 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이것도 전기를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40% 이상이 냉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펜실베이니아주에는 50년간 가동된 석탄 발전소가 있었는데 202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규모가 4.4GW인데 필라델피아 도시권 전체 가구가 쓰는 전력량만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가구가 쓸 전기를 한 건물이 다 쓰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7개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석탄 발전소를 닫았는데 결국 천연가스 발전소를 여러 개 짓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세 폭등입니다.
2025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에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한 달에 18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만 6천 원 정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16달러 정도 오른다고 하죠.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2030년까지 미국 평균 전기요금이 8%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많은 지역은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전기를 더 만들려면 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납니다.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 정수종 센터장의 말에 따르면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로 약 25억 톤의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뉴욕, 시카고, 휴스턴 대도시권을 합친 것만큼의 탄소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우주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 들으면 SF 영화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지난해 11월 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로켓이 하나 발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회사 로켓이었죠. 그런데 그 로켓에 실린 게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만 한 인공위성이었는데 그 안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애시100이라는 컴퓨터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칩이 뭐냐면 챗GPT 같은 AI를 돌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캔비시는 이것을 역사상 최초로 고성능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우주에서 구동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 350km 상공을 돌면서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1월 4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2027년까지 AI 칩을 실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이름하여 프로젝트 성캐쳐입니다. 구글은 이 프로젝트를 자율주행차나 양자 컴퓨터 개발에 비견되는 문샤급 프로젝트로 규정했습니다. 문샤급 프로젝트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산업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형, 초고위험, 초혁신 도전 과제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우주에는 태양이 24시간 내내 비칩니다. 지구에서는 밤이 되면 태양이 지니까 태양광 발전이 안 되죠. 비가 오거나 흐린 날도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주는 다릅니다. 지구처럼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름도 없고 대기도 없으니까 태양광 판넬로 전기를 만들면 지구보다 최대 8배나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구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궤도상의 태양광 패널은 대기의 간섭 없이 지상보다 최대 8배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24시간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둘째, 우주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쪽은 뜨겁지만 그늘진 쪽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냉각 장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평균 기온이 낮은 우주 공간에서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자연 방출할 수 있어 지상처럼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과 전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우주에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 땅값도 비쌉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주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스타클라우드라는 회사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에서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10년간 운영할 경우 전력비만 약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우주궤도 데이터 센터는 태양광 전력 덕분에 이를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냉각 에너지 절감도 엄청납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체 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냉각에 소모하지만 우주는 자연 복사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해 냉각 비용이 최대 40에서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타클라우드의 필립 존스턴 CEO는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발사를 포함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최소 10배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까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엔비디아의 AC100을 탑재한 소형 냉장고 크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 위성은 지금 현재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동하며 질문에 대한 AI의 응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부터 2027년 초까지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 처리 장치를 탑재한 AI 위성 시험기 2기를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81기의 태양광 위성으로 구성된 1km 반경 궤도 군집을 상정하고 각 위성에 TPU를 탑재해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구글의 계획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지지를 보냈는데 미국 언론들은 스페이스X가 올해 추진 중인 기업 공개의 주요 자금 조달 목적 중 하나가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 오픈AI 쇼 역시 2025년 팟캐스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굳이 지구에 둘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우주 인프라 확장에 관심을 드러냈으며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염두에 두고 로켓 개발 스타트업 스토크 스페이스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나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의장은 2024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우리가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운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2025년부터 삼체 컴퓨팅 위성군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기의 소형 위성에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장치를 탑재해 궤도상에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일부 위성이 시험 발사대 궤도에서 성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약 2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해 아센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작 민간 우주항공업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는 2024년 6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일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결론을 담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6년에 각각 1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블록 13개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1300개 데이터 센터 블록을 우주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엔테트라는 통신회사가 2021년 우주항공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즉 올해까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6월에 발표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성을 분석하고 요구 성능을 도출하는 개념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포럼 2025분에서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우주 데이터 센터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형 우주 발사체를 이용하면 부품들을 어느 정도 조립한 모듈체로 실어 올려 연결하는 방식으로 쉽게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우주로 물건을 쏘아 올리는 게 아직은 너무 비쌉니다. 현재는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약 1,500달러에서 2,900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톤짜리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려면 최소 20억 원에서 40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 보낼 때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희망적인 계산을 내놨습니다. 로켓 발사 비용이 2035년쯤에는 1kg당 $200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이 킬로와트당 연간 약 $810로 지상 데이터 센터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스타쉽이 상업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면 데이터 센터 모듈을 우주로 올리는 비용은 지상 데이터 센터 건립 비용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입니다. 우주에는 강한 방사선이 날아다닙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스페이스신 김승조 교수는 2025년 11월 인터뷰에서 아주 빠른 속도의 엔비디아 GPU가 방사선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력한 방사능이 지나가면서 메모리나 CPU 등 GPU 계산한 결과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사선이 컴퓨터 칩을 때리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사선을 견딜 수 있게 만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입자 가속기로 적에도 방사선 조건을 모의 실험한 결과 트릴리움 TPU가 강한 내방사선성을 입증하며 모든 시험을 손상 없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에는 인공위성 파편이나 로켓 부품 같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리입니다.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고장나면 기술자가 가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까요? 로켓을 타고 가서 고쳐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데이터 전송입니다. 우주와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같은 빠른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데이터 센터 협회의 마이클 윈터슨 전무이사는 2024년 발표에서 지구 저궤도의 1메가와트 규모의 작은 데이터 센터조차도 2030년 기준 연간 약 28만 킬로그램의 로켓 연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비용만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덴마크 데이터 센터 산업협회 전략 운영 책임자 메리마 디자닉은 우주가 점점 더 정치화와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보내는지에 따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 우주 로봇, 고대역폭 레이저 통신, 모듈형 하드웨어 설계 등 관련 기술들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조 교수는 지상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는 게 더 경제성이 있는 순간이 올까요? 라는 질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5년, 저는 10년이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즉, 2030년에서 2035년쯤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지난해 말 인터뷰에서 우리의 야심찬 계획 중 하나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100조 배 많은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10년 정도 후, 즉 2035년쯤에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든 말든 우리 생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세입니다. 지금처럼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결국 전기세가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일반용 전기요금이 2024년 말 기준 킬로와트 시당 172.99원으로 2020년 128.47원보다 35% 뛰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가면 지구의 전력 부담이 줄어들고 전기세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변화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곧 국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진 나라가 AI 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을 확보하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자리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주 항공 기술자, 데이터 센터 설계자, 인공위성 관리자 등 다양한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데이터, AI, 클라우드, 통신, 로켓 산업이 하나로 엮이는 거대한 산업이라며 앞으로의 데이터 인프라는 지상에만 머물지 않고 우주로 이어지는 다층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연구를 시작한 건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같은 IT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 개발에 참여해야 합니다. 스카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우주용 반도체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우주항공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관련 분야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늘리고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주 개발은 한 나라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상상보다 빠르게 발전합니다. 30년 전인 1995년만 해도 우리가 손바닥만 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전 세계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인 2036년쯤에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떠다니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그 답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이게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을 실은 위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 350km 상공을 돌면서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구글은 내년인 2027년에 자기들 위성을 쏘아 올릴 겁니다. 중국은 벌써 수천 개의 위성을 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어질 일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구를 떠나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가 활동하는 공간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연구를 시작했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젊은 인재들이 우주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인 2035년, 2045년쯤에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구에 있었대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랬단다. 그때는 전기가 부족해서 큰일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우주에 있으니까 걱정 없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쓰는 챗GPT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